반갑습니다. 전자상거래 경영컨설팅 JSN 대표이사 이정수 강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통해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7,200여 개의 넘는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서 그리고 멘토링과 면접관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이번 주제인 사업계획서에 관한 강의를 실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사업 전에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내용, 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한 사업계획서인지 또는 제출을 위한 사업계획서인지에 따라서 내용이나 퀄리티, 저희가 하셔야 될 목표 작성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는 내용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고 작성하는 학습 목표를 저희가 가지고 정확한 사업 계획서의 주제를 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를 보면요. 오늘 사업 계획서 해야 될 내용이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왜 사업 계획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 3개 컨텐츠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작성에 필요한 아마 7가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1번부터 7번까지 각각의 내용들을 저희가 주제로 맞춰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의 주제는 시작과 끝이 일관성이 있다는 주제로 제가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일관성이라는 내용은 처음과 끝에 관련되는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를 좀 지켜 드릴 겁니다. 2번째에 목표별 일정과 예산을 제시한다. 즉 일정에 관련되는 예산을 측정함으로 해서 사업계획서에 관련되는 주기적인 내용, 목표, 기간,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내용들을 예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저희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 우리 이번 주제의 내용이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사업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사업 콘텐츠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는 게 4번으로 저희가 내용을 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목표라는 것은 왜 사업계획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지 또는 목표, 도달점이 저희가 어디인지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을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장점을 표현을 하고 그 표현된 장점이 어떤 식으로 또 기재를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공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협력과 공유 등의 명확한 분류를 제시를 할 겁니다. 이게 만일에 되지 않으면 혼자 사업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협력하고 또는 어떤 부분을 공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을 통한 온라인 통합 검색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내 책상만 보고 내 서류만 보고 무언가를 작성하고 진행하시는 걸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나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나 주제, 상품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온라인 통합 검색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작성의 중요성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단기, 중기, 장기에 관련되는 사업 목표를 파악하고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타당성과 계획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기와 중기 사이에 결정되는 내용 또는 중기와 장기 사이에 결정되는 내용을 파악을 하고 목표 도달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을 하여 예측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 나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과정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성의 마지막입니다. 중요성의 마지막은 결론이죠.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명확한 최종 목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기간별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게 사업계획서의 작성의 중요성 내용입니다. 즉 사업계획서 내용이 없이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없이 바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바로 진행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는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작성 원칙의 1포인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작과 끝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적다 보면 서두, 본문, 결말 내용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접하다 보면 처음 시작했는 내용의 결과, 원하시는 내용의 내용이 내용상의 내용과 결과성에 원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기 위한 지평이면 마지막에 얼마가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다른 의도에 도달한다 그러면 처음에 목차 부분과 끝, 즉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 일관성이 없어버리면 내용의 토탈점을 잡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성 원칙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목표별 일정과 예산을 제시하는 겁니다. 목표별 일정과 예산을 제시한다는 것은 목표에 관련되는 기간, 그리고 그 기관에 관련되는 예산, 즉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서는 자금력이 필요하지 않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력에 관련되어 있는 기간별 목표와 일정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원하시는 내용을 포맷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중기, 장기의 목표에 그 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제시를 함으로 해서 얼마의 금액이 어떤 도달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금액 내용을 제시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작성 원칙에 관련되는 7포인트 중에 세 번째 내용,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원하는 사업계획서 제시가 자금을 원하는 건지, 어디에 제출해서 무엇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개인적으로 사업의 전체적인 비전, 장단점을 보기 위한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계획성 작성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업 B2P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또는 정부 자금을 받기 위한,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 자금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사업 구성 내용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작성을 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목적에 맞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사업에 관련되는 이러한 상품을 또는 이러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한 기간과 그 기간에 맞는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는 이 기간에 얼마를 도달하겠다는, 무슨 말이죠? 구체적인 목표와 금액이 숫자와 기간을 통해서 진행을 된다면 사업계획서를 읽는 분 또는 사업계획서에 취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명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7포인트 중 다섯 번째는요, 장점을 설득력 있게 작성을 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안 된다, 무엇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다 보면 사업계획서를 보시는 분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긍정적인 내용이보다는 제외될 수 있는 내용 형태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환경에 맞는 적절한 장점을 적절하게 표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라면 청춘과 또는 열정에 관련되는 부분에 비중을 맞춰야 하겠지만, 또는 개발자라면 상품과 개발할 수 있는 지금까지 노하우를 타겟을 맞춰야 될 겁니다. 물론 자금이 풍부해서 사업계획성을 제출을 하고 언택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출해야 될 SWOT라는 분석표를 통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단점, 그러한 유형들의 기회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협력과 공유 등의 명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같은 팀원들의 협력 또는 기술 개발자의 협력 또는 B2B 회사 간의 협력들, 어떤 것을 협력을 하고 또는 어떤 것을 공유를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철저하게 분류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 내용들은요, 협력과 공유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즉 혼자만의 사업계획서를 진행을 해서 성공하실 수 있는 형태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공유를 통한 명확한 분류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7포인트입니다. 자, 시장 분석에서 온라인 통합 검색을 활용해서 사업 계획을 해달라고 마지막 7번째를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즉, 탁상 목록, 책상 위에 앉아있어 또는 내 연구실 또는 내 문서 서류만 내용을 보시고 무언가를 완성되어 있게 만들지 마시고 제안을 하실 수 있는 전체적인 통합 검색, 예전 같으면 어려운 분석이지만 어려운 통계지만 지금은 온라인 통합 검색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또는 상품, 고객의 대상,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등을 분석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시장 분석 내용이 철저하게 맞는지 또는 그 합당한 내용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같이 포함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셨는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 제가 처음부터 Z까지 종료할 때까지 중요한 내용 3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요한 해야 되는 내용성을 마무리를 한번 해봐 드리고요. 7번째 다시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 일관성 있게 시작하라. 시작과 끝이 명확한 게 좋습니다. 2. 목표별 일정과 예산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이 일정 또는 기간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막연한 기대치에 불과합니다. 3. 목적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 사업 계획서가 무엇을 통해서 결국적으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 좋습니다. 4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 목표는 사업의 그 성과, 숫자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그냥 막연한 열심히가 아니라 숫자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5번째, 장점을 설득력 있게 작성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내용,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보다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협력과 공유를 명확하게 분류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협력을 할 것이며 또는 어떤 업체와 어떤 기관과 또는 어떤 업체 B2B와 공유를 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연결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분석을 통한 온라인 통합 검색,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통합 검색을 통해서 내가 기획한 사업 계획서가 완성도 있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